사막의 전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칼날이 목 끝에 닿아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사내 아르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용맹하다 칭송했지만 사실 그는 그저 죽음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에 짓눌려 있었을 뿐이었지요. 사막에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의 주인 나크사르가 신전으로 돌아오자 낮 동안 머물렀던 희미한 온기는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재발치로 서늘한 냉기가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의 맥박을 잠재우려는 거대한 침묵의 압박이었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두 번째 향초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크사르가 약속대로 남아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형체는 없으나 바위를 짓누르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눈먼 여인아, 어제 내가 남긴 짧은 이야기가 내 밤을 조금 길게 만들었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오만한 사내 아르칸의 이야기를 계속해보아라. 대체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무엇이란 말이냐? 숨이 멎고 육신이 썩어가는 것보다 더한 지옥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샤라는 무릎을 꿇은 채 담담히 고개를 숙여 답하였습니다. 나크사르여, 당신께서는 모든 것의 끝을 주관하시니 알지 못하시겠지요. 때로는 끝을 맺지 못한 채 영원히 반복되는 고통이 당신의 서늘한 품속에서 잠드는 것보다 더 잔인하다는 것을요. 아르칸의 지옥은 당신의 어둠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전 붉은 절벽 아래 검은 문을 가진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전사 아르칸은 전쟁터의 귀신이라 불렸습니다. 적들의 화살이 빗발쳐 사방에서 동료들이 쓰러지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그는 결코 방패를 들지 않았고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강철로 만든 심장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죽음조차 비웃는 그의 용맹함은 사막의 전설이 되었지요. 하지만 아르칸의 심장은 강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슬픔에 타버려 재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불타버린 고향 집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작은 펜던트 하나를 품에 안고 나온 날 이후로 그의 삶은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눈을 뜨면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송곳처럼 가슴 깊은 곳을 찔러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르칸은 습관처럼 가슴팍에 걸린 아들의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만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지요. 그는 간절히 죽고 싶었으나 죽음조차 그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아르칸은 절벽 깊숙한 곳에 거대한 검은 문, 망각 의문을 찾아갔습니다. 그 문 앞의 광경은 참 기이했습니다. 늘 자신의 기억을 버리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붐볐으며 사람들이 문 너머로 기억을 버릴 때마다 문 옆 그늘진 구석에 앉아 조각들을 하나하나 항아리에 담는 한 노파도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노파가 왜 남이 기억을 줍는지 알지 못했으나 기억을 버리고 문을 나서는 이들은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르칸도 다른 이들처럼 오직 자신의 고통을 잊겠다는 일념으로 그녀를 지나쳐 문 앞에 섰습니다. 망각의 문은 인간의 기억을 억지로 뽑아내고 그 보상으로 생명을 한 방울씩 가져가는 기이한 존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이 고통을 가져가라. 기억을 지워줄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바치겠다. 아르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치자 검은 문 너머에서 형체 없는 목소리가 안개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좋다. 기억 하나를 뽑아낼 때마다 너의 고통은 한 뼘씩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너희 생명 한 방울을 내놓아야 한다. 어떤 기억부터 내주겠느냐? 아르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불길 속에서 울부짖던 그 잔인한 마지막 기억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문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그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을 뽑아내자 아르칸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생명의 정수가 빠져나가는 육체적 고통이었으나 신기하게도 평생을 괴롭히던 가슴의 통증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홀린 사람처럼 계속해서 기억을 내주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앓던 밤, 아들을 위해 사냥했던 힘겨운 날들, 함께 웃으며 나누었던 소박한 저녁 식사까지 기억이 뽑혀 나갈 때마다 문 옆의 노파는 바닥에 떨어진 파편들을 부지런히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질수록 아르칸의 눈빛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를 잊자 자신이 왜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잊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잊자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사도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만 쉬는 빈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마지막 순간 문 너머의 존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단 하나 남았구나. 내가 아들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주며 느꼈던 그 가슴 벅찬 떨림.
이것마저 가져가면 너는 완벽한 평온을 얻을 것이다. 어찌하겠느냐? 아르칸은 습관적으로 가슴팍이 펜던트를 만지려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끝엔 차가운 금속만 만져질 뿐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 펜던트를 소중히 여기는지, 왜 이 어두운 동굴까지 찾아와 자신의 생명을 깎아내고 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없는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와 다를 바 없는 상태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아르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머리는 잊었지만 육체가 기억하는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얼어붙은 그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아니, 이것은 줄 수 없다. 이것까지 내어준다면 내 아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닌가.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의 존재는 어디에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아르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마지막 증거였다는 것을요. 그는 노파의 항아리에 담겨있던 자신의 기억을 다시 주워들고 망각의 문을 팍 차고 나왔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가슴을 찢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그 기억을 보석처럼 껴안았습니다. 나크사르, 아르칸은 그날 이후 기억이 있는 한 죽음조차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음을 알았기에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는 한 아들은 언제나 그의 심장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신전의 정적 속에 향초 타는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나크사르는 오랫동안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기억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냐? 고작 찰나를 사는 인간의 잔상이 나의 영원한 어둠과 공포를 이긴다니. 어차피 버려질 쓰레기 같은 기억들일 뿐 아니더냐. 먼지 같은 파편과 조각들이 무슨 힘이 있단 말이냐. 나크사르가 물었지만 이미 향초는 다 타들어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샤라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여인아, 내일 밤 넌 다시 내 무릎에 탑해야 할 것이다. 그의 기척은 어둠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냉기는 물러갔지만 샤라의 가슴 속에는 아르칸이 지키려 했던 그 뜨거운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비록 죽음의 손길을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할지라도 다시 맞이하는 이 새벽의 온기는 보다 더 따뜻하고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나크사르는 쓰레기라 치부했지만 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먼지 같은 작은 기억들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일생을 지탱해온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며 무너지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스한 노래가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내일 밤 향초가 다시 켜지면 기억을 줍던 그 노파의 정원에서 벌어지는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우고 싶을 만큼 아프지만 절대로 잊고 싶지 않은 소중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